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큽니다.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조정을 또 받으면서 3,100선을 확인한 이후 3,000선 안에선 또 하방 경직성을 발휘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강해요. S&P 500 지수 한 2% 올랐고 엔비디아도 시총 1위 자리로 다시금 좀 올라오면서 신고가 부근에 좀 바짝 다가가는 미국 증시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좀 미증시로 쏠릴까? 우리 증시는 조금 주춤하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구간이죠. 무슨 말이냐면 올해 연초에 우리나라가 25% 코스피 기준으로 이상 상승하면서 전 세계 1등 시장이 되었고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강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 많이 빠졌다가 V자 반등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이제 전고점 수준에 근접하면서 사실은 연초 대비로는 오름폭이 그렇게까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들어올랐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미국 시장이 조금은 더 가고 한국 시장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장이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과매수, 과열 신호가 꾸준히 최근 한 주간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정도에서는 좀 조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가끔가다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코스피가 이제 지난 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3,300선 근처까지 지금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 이게 70이 넘으면 과매수, 30 아래면 과매도인데 지금 이건 주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간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다 볼 수가 있는데 주간 단위 수치로 봤을 때 75라 이미 70을 넘어서 과매수 구간이 나타났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게 과거 2021년도에 최고점 근처까지 갈 때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8년 그 사이 그쯤에도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가 오면은 보통은 좀 적어도 이제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좀 많이들 급하게들 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다만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거는 이전에 2021년도는 저 시점에 국내 동학개미들이 다 사올리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아냈던 그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적어도 일부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있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는 외국인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같이 동반 매수를 하는 큰 흐름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소위 그 가격 조정에 큰 무게를 두기보다는 기간 조정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큰 가격 조정보다는 단기 기간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역시나 기대 이상이었고 그리고 HBM 쪽이 잘해줬고 가이던스도 4분기 가이던스, 깜짝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 HBM 쪽만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나올지 국내 증시 반도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되는 집안만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결론인 것 같은데요. 이제 다 같이 더불어 잘 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나면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분야 쪽으로 여전히 이제 수급이 이제 타이트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엔비디아의 AI 칩 분야에서의 그러한 그 강력한 그러한 점유율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진영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가 가장 큰 실적의 가름마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이 매우 강하게 특히 HBM 분야가 매우 그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의 HBM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실적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여전히 공고하고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올해 연간 내내 실적에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HBM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반기에는 트럼프 덕분에 우리 삼성전자도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모두가 미리미리 많이 사들이는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상고, 하지만 미리 많이 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요는 상고 하조로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정말로 드디어 이제 그 D램, 이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한테 1위를 빼앗기는 뼈아픈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전통적인 전략, 설사 내가 좀 한 팔을 내주더라도 상대방이 수급을 거둔다, 이런 생각으로 공격적인 공급 강화,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공급 사이드에서는 상저하고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삼성전자가 HBM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그 마켓시어를 되찾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거꾸로 만나는, 상반기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았는데 하반기는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이 많아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을 잃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HBM, 엔비디아의 HBM 진영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걸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SK 하이닉스조차도 오늘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가 조정받았듯이 지금 RSI, 지금 상대 강도 지수가 상당히 지금 80대 이상에서 소위 그 과열 신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마냥 무조건 갈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적어도 기간 조정에 대한 그러한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뭐 프리마켓에서 주당 30만 원까지 돌파했는데 현 시점에선 과열 구간인 만큼 어느 정도의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준이 미국 국채 좀 사라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 국채 시장의 주요 이슈이죠. 보완 레버리지 비율 SLR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 이렇게 은행권의 국채 매입 여력이 늘어서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 확충이 조금 보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연준의 스탠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것이 다 있을 텐데, 일차적으로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사이즈도 되게 큰데 상대적으로 이 규제 때문에 국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수요처로서 역할을 잘 못해 왔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걸 풀어주면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좀 많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그러다 보면 돈이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이거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이미 이것이 알려진 소식이라는 겁니다. 연초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는 시장의 가장, 미국 국채 시장의 핫한 트레이딩이 뭐였냐면 스왑 스프레드 베팅이라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초단기 일일물 금리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서로 맞바꾸는 스왑 그 금리가,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 결국은 현재 미국의 일인물 그 밤의 야간 그 금리보다 이 스왑 그 고정금리가 더 낮아지는 쪽으로 배팅을 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야 쪽에 배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다가 4월 8일 그와 4월 3일, 8일 그 사이에 완전 역전되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시장이고, 어찌 보면 관련된 것이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 압력이 이미 이쪽 시장에서는 꽤 있었기 때문에 설사 이 SLR이 풀린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좀 적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그 재무부가 요구하는 10년물 금리 떨어지는 것보다는
단기물을 좋아합니다. 2년물 이하의 배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물 이하가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일드 커브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가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4월 달에도 봤지만 은행 자체에 레버리지가 걸리다 보니까 역전되는 형상.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그 타격, 시장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가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벌써 다음 주면 이제 7월이 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해 주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뭐 7월 되면은 관세 유예 종료 시점도 다가오고 리스키한 부분에 있어서 또 가격 조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잘 이벤트를 체크해 보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표 좀 유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우리가 원래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렇게 보면은 6, 7, 8, 9 이때가 좀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7월 달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장 7월 9일로 벌써 이제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90일 유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공격하면서 상당히 기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그 나토에서 GDP 대비 5% 안을 사실상 통과시킨 그런 또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거부했던 스페인에 대해서는 관세를 2배로 때리겠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앞으로 꽤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월부터 8월까지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최근에 쓱 넘어갔지만 페덱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페덱스 주가가 또 한 번 좀 밀렸습니다. 네. 전 세계 사실은 물동량이 되게 안 좋아진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요. 이것이 지속될지 여부도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에는 달러 지수와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오늘 달러 지수 약세로 갑니다. 신흥국에 대한 수요, 이것은 달러 지수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 유예 종료 여부 그리고 달러 지수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물가 고용 지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